한 통계에 따르면요, 2020년 기준으로요, 전 세계 치매 인구는 무려 5천만 명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요, 매년 1,000만 명의 환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3초에 1명꼴로 치매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어머. 3초. 자, 이 추세대로 가면요, 2050년이 되면 치매 환자가 무려 1억 3,900만 명으로요. 지금보다 3배 증가하는 거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3초에 1명씩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3초에 1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한다는 게 조금 말이 심각하네요, 진짜. 아니 저희 집안만 심각한 줄 알았는데 이게 치매 수치를 들으니까 막 식은땀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치매 문제는요, 절대로 배가영 씨 그리고 지영옥 씨 집안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 수는 약 93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로 인한 사망률도 역시 2021년에는요, 약 1만 명에서 1년 사이에 약 1만 4천 명으로 36.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요, 치매 환자가 앞으로도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매 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죠. 아우, 근데요, 저 진짜 어떡해요? 저 몇 년 있으면 제가 65세가 되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걱정돼요. 어떡해. 근데 우리가 두렵다고 그냥 피하면 좀 답을 찾기가 어렵지만 치매가 왜 걸리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이렇게 어렵게 땡큐에 나와주셨으니까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또 주치 두 분께 뭔가 좀 답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자, 어머니의 치매를 언제 처음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이에요. 엄마가 그때 당시에는 91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셔도 뭐 정말 청량하시고 너무 똑똑하시고 뭐 건강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하고 물어보고 10번, 20번, 30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짜증이 나서 엄마 말했잖아. 엄마 또 왜 물어봐? 했더니 내가 언제 했냐고. 나 지금 처음 한 거라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엄마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금방 전에도 내 했잖아. 내가 언제 거짓말 했냐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성이 높으면서 엄마가 저한테 막 처음으로 욕을 하셨어요. 난생 처음으로 그때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저 충격이었죠. 어머니는 욕도 하셨다고요? 네네네. 그럼 진짜 충격이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아직도 그 기억이 정말 생생할 정도로 정말 충격이었는데 그 이후에 엄마가 또 지인들하고 또 주변 동네 분들하고 또 뭐 싸움이 또 잦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동네 이름이 별명이 싸움닭이 된 거예요. 싸움닭.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아무래도 엄마 좀 이상하니까 병원에 한번 모셔가서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치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해. 아니, 언니네 어머님이랑 저희 아버님이랑 증상이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 아버님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화를 내실 때가 많았어요. 특히 저희 아버님은 의심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님이 자꾸 교회 가고 이러면은 바람 났다고 막 이러면서 남자 만나고 온 거 아니냐고 하면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아버님이 저렇게 85세의 나이에도 저렇게 사랑이 넘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만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치매 증상이었던 거예요. 맞아. 그러다 이제 올해 초에 몸이 계속 안 좋다고 아프시다고 계속 병원 가서 다 검사를 하면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에 선생님께서 뇌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니 이제 뇌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치매라고 나오더라고요. 사실 뭐 저희 어머니도 치매 지금 한 6년 되셔갖고 요양병에 오셨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 맨날 그러셨거든요. 나는 치매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다 그렇죠. 뭐. 치매를 걸렸다라고 진단을 받으니까 저는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게 이때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영욱 씨도 그렇고 배가영 씨도 그렇고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심정이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듣는 딱 순간에 입이 쫙 벌어졌어요. 그리고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왜? 아유 아니야. 막 계속 저도 부정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다른 병원을 가서 제가 또 검사를 받아봤더니 치매 진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막막하고 일단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제 정신이
이렇게 혼이 빠진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진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저도 전데 이제 남편인 의정택 씨가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아버님은 항상 되게 든든하고 늘 산 같은 존재였는데 치매가 이제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이 그렇게 짠하다고 지금도 이제 힘드셔서 이렇게 몰래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어머님이랑 남편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치매 환자분을 좀 모시는 게 사실 언제 갑자기 이렇게 기억을 잃으시거나 조금 돌발 행동을 하실지를 모른다는 그 예측 불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아, 네. 진짜 지금 머릿속에 하얘질 정도로 아찔했던 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집에 계신다고 했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그 치매 환자가 막 밖에서 헤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런 기사를 막 봤었어서 아, 행여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이제 막 노심초사하면서 동네방네를 막 온 가족이 이제 뒤졌어요. 근데 진짜 천만다행으로 경찰분이 이제 먼저 아버님을 발견해서 집에 데려다 주셨거든요. 안전하게.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아버님이 사라지는 일이 이제 반복된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목걸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적힌 거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드렸어요. 아마 그 치매 환자를 둔 가족분들은요, 다 그런 일을 다 겪으셨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도요, 밖에 나갔다가 집을 잃으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집안에다가 뭐 괜히 가스불 틀어놓고 뭐 안 잠그고 해가지고 막 타가지고 막 집안에 막 온통 연기가 나가지고 막 완전히 전쟁통이었어요. 막 게다가 또 엄마가 기억이 좀 없다는 그 생각하시는 분이 좀 계시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돈을 빌려주셨는데 돈을 줬다고 하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세요. 네. 진짜로? 네네네. 어머, 어떻게 그 치매가 그렇다면 선생님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노아 유전 연구소에서는요, 치매에 걸릴 위험 3가지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먼저 하나, 바로 그거는 가족력입니다. 가족력입니다. 가족력, 어머. 제가 두 분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사실 좀 정말 죄송한데요. 치매 환자의 가족 모두가 치매 고위험군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가족력 때문인데요. 실제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치매 병력이 있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47%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그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은요, 72%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머니가 치매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치매 위험이 51%,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은 80%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큰일 났네요. 사실 저는 있잖아요. 제가 나이도 많이 좀 먹었지만은 제가 어느 날 핸드폰 딱 들고서 뭘 검색을 딱 하려다가 잃어버렸어요. 뭘 검색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 또 가가지고 내가 냉장고를 열면서 딱 뭘 끓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뭘 끓이려고 하지? 이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도 번번이 계속 그래요. 근데 이게 또 가족력이라고 하니까 아우 좀 겁나요, 선생님. 아우 나 어떡해요. 우리도 그랬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 가족력이랑 두 번째 치매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치매의 두 번째 원인은요, 뇌 독성 단백질의 축적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알츠하이머예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는 그 가장 흔한 치매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영상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저기 이제 뇌 사진이 보이시죠? 네네네. 너무 다르다. 네, 왼쪽이 정상인의 뇌 사진이고요. 네. 바로 오른쪽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가진 환자의 뇌 사진입니다. 근데 왜 오른쪽이 이렇게 붉은 거예요? 예, 저게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독성 독소 단백질이라는 때문에요. 네네. 저게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과도하게 만들어져서요, 결국 뇌세포의 축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뇌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축적된다는 거는 병이 서서히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는요, 서서히 진행이 되고요, 또 초기에는 단기 기억력,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본 것을 기억해야 되는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니까 더 끔찍하고 너무나 와닿습니다. 맞아요. 무서워요. 자, 그럼 치매의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마지막은요,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네. 이 혈관성 치매는요, 사실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치매이고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뇌혈류가 감소가 되거나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요, 반대로 혈관이 터져버리는 뇌출혈과 같은 이런 뇌졸중에 의해서 뇌세포가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요, 갑자기 막히거나 갑자기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또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